자, 실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백제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가 회사 등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럼 백제상사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등록에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는 그대로 305-52-365-47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가세자 맞고요. 최인승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개업연월일 3월 4일날 개업연월일이 3월 14일날 네, 그래서 3월 14일 맞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주소지가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주소지를 타이프 쳐주시면 돼요.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띄고 7 그리고 가로 열고 옥계동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옆에다가 그냥 옥계동 계속 입력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업태는 도소매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의류가 아니라 문구 및 잡화. 그래서 문구 및 잡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틀린 게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조금 줄여볼게요. 자,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화면을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자산 쭉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 내용 순서대로 하나씩 우리가 맞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만 열어두시고 위에 현금서부터 순서대로 맞춰가면서 내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금액이 다르네요. 4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대손충당금, 받으러음,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상품, 토지. 토지가 없네요. 그쵸? 네, 그러면 201 토지. 그래서 2억 7,479만 1,29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3,250, 차량 운반구 5,000, 1,400, 6,000,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 원이네요. 그쵸? 네, 감가상각누계액 2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여기까지 수정했는데 이미 대차 차익이 딱 없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부채는 여기 있는 거 맞춰보나 마나 5,800, 7,000, 4,900, 8,000, 1,750, 4억 1,887만 1,290원 이렇게 딱 맞게끔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화면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대차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만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 네,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내려가셔서 자,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은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다. 확인 변경하시오. 그랬고요. 일단 코드 번호 1111번으로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1111번 여기 제일 밑에 고구려 상사가 있네요. 그쵸? 네, 고구려 상사고 화면을 이렇게 내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동일하게 나와 있고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이 달라졌네요. 그쵸? 잡화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소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장현로 83 이해되시죠? 네,
유형 동시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유형을 우리가 동시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 있는 그대로를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자, 이렇게 가셔서 외상매출금부터 외상매출금 고려 상사 1,800, 부여 900, 그 다음 발해 상사가 1,300이네요. 1,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밑에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액 없으시니까 정답. 외상 매입금 클릭하시고 외상 매입금 조선, 신라, 신라가 틀렸네요. 1,700. 그리고 가야 상사도 1,9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차액 있는지 꼭 확인.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표도 문제를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9일 날 영업부에 사용할 차량 4,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업부 7월 9일 날 07월 9일 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4,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4,50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진영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했어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계약금으로 10%를 그러면 100만 원의 10%니까 10만 원이 되겠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는 7월 10일 날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10만 원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선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진영상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7월 25일 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날 광주 상사에 대한 상품 외상매입금 9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를 할인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인 금액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해라. 그럼 일단 오늘은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거래니까 원래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있는 거죠. 그쵸? 대변에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을 차변으로. 자, 일단 25일 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누구 거예요? 광주 상사의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없애주시는데 우리는 1%를 할인받았으니까 대변에 매입 할인. 그런데 상품 매입이라 그랬죠? 상품에 대한. 그래서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148번. 반드시 148번 매입 할인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1%라 그랬으니까 금액은 9,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89만 1,000원만큼의 현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이다 라고 하는 거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25일 날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하나상사에 매각하였다. 지금 이 거래는 회계 1급에 올라가셔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현금을 일단은 건물을 매각 처분했으니까 건물은 항상 취득 원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취득 원가 우리가 3천만 원이고 건물이 나가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한 것은 미수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맞나요? 네,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를 처분을 했으니까 자, 우리가 매입매출전표에
날짜는 8월 25일, 08월 25일 날 일단 대변에 건물이 나가요. 항상 취득원가 3천만 원으로. 그리고 차변에 203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250만 원만큼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우리는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미수금은 하나상사로부터 받아야 될 미수금인데, 이 미수금의 금액은 우리가 2,900에 매각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1,900만 원이 미수금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은 1,900만 원만큼을 미수금. 그러고 났더니 양수로 150만 원이 남게 됐어요. 이것만큼을 우리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처분 이익이고, 차익이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차변의 처분 손실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우리가 하나상사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은 1,9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13일 거래이고요. 상품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120만 원은 약수거음을 수령했죠. 그렇죠? 약수거음을 수령했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 되겠죠. 그렇죠? 2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건 외상.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13일 날 상품 팔았을 때,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얘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조건 우리 계정 과목을 상품 매출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상품이 나와버리니까 상품 매출. 그래서 반드시 401번 상품 매출 230만 원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차변에 12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어음 누구 거예요? 발해상사의 받을어음은 12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외상매출금 똑같이 발해상사로 거래처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직원 결혼식에 보내기 위해, 우리 직원이에요. 직원 결혼식에 위한 축하 화환을, 그랬으니까 우리 복리후생비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자, 날짜가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우리 무조건 800번대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갔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0월 31일 거래는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첩장을 문자로 받았대요. 거래처 직원이니까 우리는 접대비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보통 예금 20만 원이 나갔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돈이 지급된 날짜로 10월 30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1월 6일은 상관없더라. 우리가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보통 예금이 20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접대비 2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0일 거래입니다. 11월 10일 회사 사내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을 사진관에서 현상했어요. 이 사진을 현상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쇄비.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이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우리 무조건 미지급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미지급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1월 10일 날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 금액은 3만 원이었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무슨 카드? 현대카드로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도서인쇄비로 처리해 주시면 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이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다음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오류를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9월 8일 날 신라상사의 단기 차입금은 신라상사의 단기 차입금 2,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해서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거래처 조선상사라 그랬고요. 조선상사의 외상매입금 2,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라상사를 조선상사로,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을 외상매입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09월 08일 날 전표 처리되어 있는데 단기차입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신라상사가 아니라 조선상사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20만 원은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 그러니까 우리는 접대비라고 처리가 되어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대표자 동창의 결혼 축의금이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축의금이니까 우리는 인출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대표자가 우리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출금으로 혹은 자본금이다 라고 처리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본금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인출금 계정 과목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출금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은 가지급금이다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 11월 21일 날 전표로 11월 21일 날 전표로 가보시면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접대비를 우리는 인출금으로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중에는 외상매입금 부채이고요. 그 다음에 ABC사에 외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1,1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환율이 1,250원이니까 우리는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자, 10,000달러고요. 10,000달러 그리고 곱하기 1,250원을 곱해주시면 1,2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가 원래 1,100만 원이 있었는데 1,100만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얘가 1,250만 원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우리는 250만 원만큼 부채가 증가했죠. 그렇죠? 150만 원만큼이 부채가 증가했어요. 150만 원만큼. 결국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뭐가 생겼다?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의 외상매입금 ABC의 외상매입금이 15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 무조건 외화에 대한 평가는 외화 환산 손실이다. 지금은 마이너스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만약에 외상매출금이다. 외상매출금이면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현재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보다 많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실제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쵸? 장부보다. 이해가 되셨나요? 장부보다 실제가 더 크니까 현금이 증가하였다. 현금이 뭐 하였다? 증가하였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우리 무슨 변에?
차변에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현금 66,000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현금 66,000원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변에 가서 오늘은 결산일이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바로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앞에서 이미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먼저 12월 31일 날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현금과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근데 현금과 부족이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처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현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고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을 계상하다. 그럼 미지급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그쵸? 네. 그래서 미지급은 부채가 증가했어요. 부채 증가.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무슨 변에?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자니까 미지급 비용이 125,000원이 생기면 되겠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나왔는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나왔는데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된다.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보여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그러면 비품 거랑 차량 운반구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25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12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우리 12월 31일 날 다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일반 전표에 이렇게 감가상각비 붕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회계 1급으로 올라가셔서도 또 결산 자료 입력이 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가상각은 그냥 무조건 결산 자료에다가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론 답안 작성이에요. 자, 조회 문제인데, 자,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외상 매출, 일단 6월 말이라 그랬고요. 6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조회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전체를 다 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거래처 원장에 6월 말이니까 06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조회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전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잔액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돼요. 정렬. 또 한 번 클릭하면 제일 많은 게 여기로 올라와요. 결국 우리는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우리 상사이고 3,550만원. 그래서 우리 상사 3,5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자,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소모품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금액은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문제가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래요. 1월부터 3월까지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왜냐면 큰 달, 작은 달.
를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원장. 그러면 1월서부터 뭐 03월까지를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 소모품비니까 F2 누르셔서 소모품비 하면 800번대니까 830, 그럼 830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1, 2, 3월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 이렇게 했으니까 차변을 보시는 거예요. 잔액은 누적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1월이 가장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큰 월은 1월이 되겠고요. 1월. 그래서 1월의 금액은 얼마죠? 31만 6,650원. 31만 6,650원. 거기다가 플러스 가장 작은 달, 작은 월은 몇 월이에요? 우리 작은 월은 2월 45,000원이네요. 그쵸? 2월에 됐고, 금액은 45,000원. 그러면 이 둘을 더해 주시면 45,000원도 하니까 36만 1,650원 나오겠네요. 36만 1,650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합산하면 정답은 36만 1,650원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월 말 현재 받으러옴의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가? 받으러옴의 회수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얘는 받으러옴을 조회하시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받으러옴을 조회를 하시고, 문제는 이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이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그게 바로 회수 가능액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6월 말 현재니까 06월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받으러움이 있고요. 받으러움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 여기 있는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7,288만 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액은 7,288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조회 문제 우리 상사 3,550만 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36만 1,650원, 3번은 7,288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안 저장에다가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여기에 가서 모든 메뉴를 다 닫아야 되네요. 네, 다 닫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들어가셔서 이론 답안 작성하시고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사 그 다음에 금액은 3,550만 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36만 1,650원이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7,288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 답안에다가 반드시 꼭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USB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6회 전산회계 2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